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 지난주 도서관에서 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70은 넘어 보이셨습니다. 책을 읽고 계셨는데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무슨 책을 읽으시냐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역사책이라고. 65에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전에는 텔레비전만 보며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책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반짝이는 눈빛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과연 책 한 권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책을 만나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책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빴습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책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책을 안 읽어서 습관이 안 됐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 더 쉬웠습니다. 책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65에 은퇴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밤 드라마까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생각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봤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뭐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산책이라도 하라고, 취미를 찾아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귀찮아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책을 선물했습니다. 역사소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마웠지만 솔직히 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책을 안 읽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책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볼 데 없었습니다. 심심해서 손자가 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한두 페이지만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재미있었습니다. 몰입됐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둘째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10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집중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책을 읽었습니다.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삶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배운 느낌이었습니다. 뇌가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샀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계속 읽었습니다. 한 달에 4-5권을 읽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신 책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대화 소재가 생겼습니다. 손자와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무기력이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기대됐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100권 넘게 읽었습니다. 역사, 철학, 소설, 과학, 다양한 분야를 읽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0에 책을 시작했습니다. 더 늦은 나이였습니다. 평생 살림만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소녀가 시 모음집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가 감성적이라서 좋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시라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읽어봤습니다. 한 편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인이 쓴 글이 마치 할머니 이야기 같았습니다. 평생 느꼈던 감정,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시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 읽었습니다.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삶을 위로했습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할머니는 빠져들었습니다. 시집을 또 샀습니다. 여러 시인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매일 몇 편씩 읽었습니다. 외우기도 했습니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읽다 보니 자기도 쓰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계속 썼습니다. 평생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썼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모두 글로 표현했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자비 출판이었습니다. 소량만 찍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담긴 진솔한 글이었습니다. 70에 시작한 독서가 작가를 만들었습니다. 책은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한 할아버지가 홀로 삽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삽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이었습니다. 등장인물과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이 친구가 됐습니다. 저자가 대화 상대가 됐습니다. 매일 책은 읽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이 세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책 덕분에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지만 정신적으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책이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책은 치매도 예방합니다. 한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졌습니다. 깜빡깜빡했습니다. 치매가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뇌를 많이 쓰라고, 책을 읽으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해하며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갈라졌습니다. 집중 시간이 늘었습니다. 기억도 잘 났습니다.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뇌가 작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고, 인지기능이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읽었습니다. 1년 내내 읽었습니다. 뇌가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판단력도 향상됐습니다. 치매 걱정이 줄었습니다. 책이 뇌를 지켰습니다. 책은 대화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대화가 안 됐습니다. 세대 차이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자는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읽었습니다. 손자가 읽는 책도 읽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손자와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손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읽은 그 책 나도 읽었다고. 손자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책을 읽는다니. 신기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는 모습이 멋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책이 세대를 이어줬습니다. 책은 새로운 꿈을 줍니다. 한 할머니가 여행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닌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다양한 문화, 신기한 경험.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가고 싶어졌습니다. 평생 여행을 못했습니다. 바빴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이제 70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고. 용기가 났습니다.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먼 곳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갔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다음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에 갔습니다. 또 감동했습니다. 계속 여행했습니다. 책이 꿈을 줬습니다. 70에 시작한 여행이 삶을 바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여행 블로그를 씁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책 말고 재미있는 책으로.
역사가 좋으면 역사소설, 사람 이야기가 좋으면 전기, 여행이 좋으면 여행 에세이. 관심사부터 읽으십시오. 둘째, 짧은 책부터 시작하십시오. 두꺼운 책은 부담스럽습니다. 얇은 책으로 시작하십시오. 100페이지 정도면 좋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 생깁니다. 다음 책을 읽고 싶어집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한 번에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 10페이지만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드십시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도서관을 이용하십시오. 책을 살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십시오. 무료입니다. 다양한 책이 있습니다. 마음껏 빌려 읽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가는 것 자체가 외출이 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다섯째, 독서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혼자 읽기